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입니다. 밤길이네요. 여기 길도 참 예쁜데 예쁜 영상, 예쁜 세상은 직접 눈으로 담으시고요. 오늘은 제 목소리 들으러 오셨으니까, 제 이야기 들으러 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까 해요. 제가 오늘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, 우리가 먼 미래를 보는 것과 가까운 현실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미래를 보거나 과거를 보거나 그러면은, 미래를 볼 때는 두렵고 과거를 보면은 후회가 되고,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라고 하잖아요. 미래는 두렵고 불안하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게 마치 명상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, 그러면 우리는 편안해지니까. 근데 그 말에 조금 공감하는 바기는 해요. 현재를 살면은 우리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, 우리가 현재 지금 무엇 하느냐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있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.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,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, 공부를 하는 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, 결국 우리는 몰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을 봤어요.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그 SNS라든지 굉장히 쉽게 이 자극적인 것들,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, 굉장히 즉흥적으로 즉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보라는 거를 굉장히 빠르고 요약된 정보들을 이게 접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많은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더 그 옆에 상대적으로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른 보상들을, 혹은 그 단계마다 굉장히 보상들이 존재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쇼폼이라든지 쇼츠, 릴스, 굉장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바로바로 주는 것들. 그래서 우리 뇌가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먼 미래를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거, 우리의 먼 미래 어떻게 될지, 우리가 1년 후, 2년 후 이런 게 아니라 10년 후, 20년 후, 30년 후에 대한, 물론 알 수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고, 그거를 마치 무의식에서조차 떠올리지 않게 되는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조금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, 저축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은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지만, 사실 미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사용하는 거. 그렇다고 근데 욜로라든지 돈을, 현재 있는 돈을 다 쓰는 거, 그것도 또 위험하기는 하죠. 그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은 아니죠.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현재 컨디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고, 그러니까 이 현재 사회 보험회사라든지 뭔가 우리가 보장해주는 연금이라든지, 우리가 국가에 돈을 모아서 힘든 사람에게 도와주는 복지 제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있겠죠. 그게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거고,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, 아주 조금씩 해서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겠지요. 근데 우리가 좀 너무 안정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 혹은 또 그 안정된 세상 속에서
미래를 어떻게 보면 확신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결국 현재를 사는 게 좋으면서도 현재를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, 근데 그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누가 그래서 이거를 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연결을 시키더라고요. 우리의 삶이 이제 사실 우리는 포유류고,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의 마치 삶이 연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. 하지만 그걸 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을 살고 연장되고 그 다음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걸 다 분리시켜서 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.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,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아닐까. 사실 뭐 중요한 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사람들마다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,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는 게 꼭 종의 번식 때문에 낳는 거는 아니니까요. 우리가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뭐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, 또 사실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보고 우리가 또 삶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까, 혹은 또 즐거움이라든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니까 또 그렇게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. 또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.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 낳았고 내가 그렇게 자랐고 근데 나는 그게 좋고,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의 몫에 다 달려 있겠지만, 제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,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은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우리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, 그런 정보화 시대 속에서 정보를 그냥 닫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물론 많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지만, 많이 안다는 게 정확히 알고 어떤 정보가 명확한 정보인지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, 누군가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특정 상황마다의 그런 정보들이, 하지만 그 정보는 언제나 또 바뀌기 마련이고,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잖아요. 그런 세상에서 과연 그 정보가 정말 필요하고 유의미한 정보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죠.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냥 행복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마약을 하고, 누군가는 알코올을 하고,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뭐 밀가루나 설탕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면, 밀가루나 설탕을 안 먹어서 불행하다면 나는 차라리 행복하고 죽는 삶을 택하겠다. 마치 그런 이야기와 닮았죠. 뭐 모든 것들이 나쁘다 좋다로 귀결되는 건 아니겠지만, 그 중간 적정 지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나아가야겠지만, 결국 균형이 무너지는 게 우리 삶에 조금 위험한 경고의 신호일 거고,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삶 위에서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제가 마치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것처럼요. 자전거를 타면서도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한국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, 이러다가 아차 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, 여름에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,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,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신기하게도 저라는 사람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가만히 집중하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 다닌다든지 이럴 때 더 말을 잘
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더 차분하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의 제목을 무엇으로 지어야 될지 영상을 한 두세 번 다시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저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는 것보다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고 그냥 제 제목만 보고도 아, 이런 영상이겠구나 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의 제목도 잘 지어야 될 거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나서도 그냥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겠구나,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가 세상에 편안함을 받고 싶듯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봐주세요. 이상 방교혁이었습니다. 양손 놓고도 잘 타죠. 직선거리에서는 쉬워요. 속도가 나면 쉬운데 아까 제 속도가 느리면은 어렵거든요. 안녕.